데이터 변환 방법 중에서 앞에 나왔던 정규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데이터 변환의 방법 중에서 이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산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cretization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discretization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하게 만든다. 디스크리트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A라고 하는 속성의 값인데 이게 값이 이렇게 막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할 경우에 이 데이터를 디스크리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뚝뚝 끊어지게 서로 구별되게 별개의 값으로 연결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별개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산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나이다 라고 그랬을 때 0살부터 시작해서 1살이 몇 명 있고 2살짜리가 몇 명 있고 3살짜리가 몇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촘촘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합쳐 가지고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서로 끊어져 있는 어떤 구역, 끊어져 있는 구간, 끊어져 있는 지점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을 이제 이산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산화 방법에는 구간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방법, 그 다음에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 카이 제곱을 이용한 어떤 결합에 의한 이산화, 그 다음에 군집 분석, 그 다음에 직관 분할에 의한 이산화 이렇게 6가지의 이산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산화 6가지 방법 중에서 구간화라고 하는 것하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하고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 데이터 축소 방법의 일환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간을 쪼개 가지고 이 구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속성을 이 구간을 대표하는 10대, 20대, 30대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제 이것을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잡음 제거하는 방법 중에 스무딩 하는 방법으로 평활화하는 방법으로 이 구간화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평활화는 이 전체 이 구역에 대한 합을 이 지점에서 표시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지점에 대한 이 합을 여기서 표현하고 또 이 지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대한 합을 여기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막 급하게 변하는 데이터를 스무드하게 이렇게 변하게 하는 이런 잡음 제거 내지는 평활화 방법으로 구간화를 소개를 했는데 스무딩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합을 여기 표시하고 여기까지 합을 여기 표시하고 이렇게 스무딩하게 할 수 있고 이산화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요 지점에서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요 지점에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산화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스무딩 할 때의 구간 하나, 이산화 할 때의 구간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 내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스무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은 이제 구간을 일정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구간하고요.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 통계 보실 때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통계 데이터 보시면 이제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는 거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이 10대의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로 표시하고 20대 구간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표시하고 이렇게 그 구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표시한 이것을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죠. 아까 구간화하고 조금 이제 개념이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 구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간화고요. 히스토그램은 똑같은 구간으로 나눠서 그 안에 히스토그램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간을 데이터 개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서 이 데이터가 같아지는 이 구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히스토그램은 그 데이터의 누적된 개수를 표현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서 구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구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이 히스토그램도 데이터 축소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축소에서도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형태로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의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방법도 이게 데이터 축소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은 집합으로 이렇게 있을 때 유사한 정도를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거리에 따라서 유사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군집화라고 그랬죠. 이 각각 모여 있는 이 같은 성격에 속하는 이 덩어리 군집 이것을 한국말로는 군집 영어로는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눴죠. 그렇게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면 이 덩어리에 있는 데이터의 대표값을 하나씩 뽑는다든가 혹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덩어리의 통계값만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축소의 방법으로 군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이산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간으로 군집을 하거나 어떤 개수에 따른 히스토그램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이 군집별로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이것도 이산화의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 축소의 방법이자 이산화의 방법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이산화 방법의 6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방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데이터 축소나 뭐 데이터 정제나 했던 기본 방법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엔트로피와 카이 제곱, 직관적 분할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요 엔트로피 방법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뭐 수치형 데이터니까 이 수치형 데이터를 이산화 구간을 나눠서 떨어져 있는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구역을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의 값을 하나, 이 구간의 값을 하나, 이 구간의 값을 하나, 이 구간의 값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간을 나누는데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군집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나눌 때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모여 있느냐, 유사한 정도냐,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유사한 정도가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그 거리 개념, 유사도 개념으로 이 그룹을 나눴다면 이 엔트로피는 이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는 것에 따라서 데이터의 엔트로피 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기준으로 엔트로피 값이 최소화되는 기준으로 나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기법은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할 거냐, 이 덩어리를 몇 개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데이터의 그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가까운 곳끼리 모으다 보면 이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 개수가 이제 그 데이터의 분포적 특성에 따라서 이 군집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군집의 이 개수 클래스가 미리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지도 학습, 비지도 방식, 영어로는 unsupervised다 이렇게 얘기했죠. 엔트로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를 4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이걸 어디서 나누면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나누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 클래스가 미리 주어져 있다 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슈퍼바이즈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을 나눌 때 통계학에 이 카이 제곱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 방법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관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직관적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 그래서 요 3가지의 이산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 분할 기준,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엔트로피 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가지고 그 엔트로피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탑다운 방식의 이산화 방법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 데이터의 전체 이 구역을, 데이터 전체 집합을 어디서 나누는 것이 엔트로피가 제일 작게 걸리느냐를 봐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제 탑다운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탑다운 이산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데이터를 나눌 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엔트로피 값으로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할점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의 데이터의 분포 정보를 이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요 분할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값이 최소가 되는 그 값에서 분할점을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산화를 이제 계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둘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돼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그 나눠진 구간의 결과를 다시 분할하는 이런 탑다운 방법으로, 계층적 방법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분할된 요 구간의 개념 구간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보시면 요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 절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데이터 집합을 요 속성 A에 대해서 분할을 할 때, 속성 A에 대해서 분할을 할 때 엔트로피 값을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A의 값을 기준으로 자, 이게 A의 값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나눴을 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들을 쭉 따져서 어느 한 지점에서 나눈다고 쳤을 때, 요 구간의 데이터와 요 구간의 데이터, 이 둘 간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의 엔트로피의 합을 구해서 봅니다. 요거를 이제 또 다르게 나눴을 때, 혹은 또 다르게 나눴을 때, 이 각각의 경우들의 엔트로피들을 구해서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의 성격과 요 안에 있는 데이터의 성격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분할되는 점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할점 하나를 기준으로, 이 분할점 하나를 기준으로 데이터 집합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둘에 대한 엔트로피들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요 엔트로피들은 이제 요 클래스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클래스들의 속할 확률들을 이제 엔트로피로 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엔트로피들의 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한 것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분할하고, 또 분할한 것을 또 세분화해서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정지규칙, 어느 일정한 그 임계치보다도 그 엔트로피 값이 작아지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작은 엔트로피를 갖는 그런 구역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추가적인 세분화하는 것을 이제 정지해서 이 구역 나누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나누는 구역을 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 방법입니다. 여기 엔트로피 값을 기반으로 엔트로피가 최소화되는 구역을 나눈다라고 해서 엔트로피 기반의 이산화다. 그럼 이제 이 구역이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이산화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기준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산화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하는 이산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카이 제곱을 이용하는, 카이 제곱 검정 테스트를 이용하는 이제 이산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